제가 이제 이거는 번외편으로 따로 팁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온 부분들이에요. 실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을 때 마음이 되게 조금 아련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수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이 있기는 한데 그렇죠. 생각했던 것보다 기본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맞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 라방을 준비하면서 이 반반 상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지라든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시술을 하고 계시는구나. 초보자분들도 보셨을 때 조금 쉽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팁들도 한번 어루만져주면 훨씬 이 니드를 잘 활용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해 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펜대에 니드를 끼우는 법. 네네네. 뭐든 끼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끼우는 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렇게 끼웁니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듀얼을 끼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듀얼은 이 넓은 쪽을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피복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 끼우는 게 힘들어요. 피복이 벗겨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간단한 도구만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럴 때는요, 스파츌라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펜대를 밑쪽으로 내려주시고요, 넓은 부분에다가 스파츌라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있는 힘껏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옆부분이 굉장히 넓게 벌어져 있죠. 이 부분에다가 니드를 쏙 끼워 넣어 주시면 돼요. 이 니드를 고정할 때 여기를 흔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흔드시면 헛돌 수 있어요. 그래서 니드를 한번 고정해 주시고 펜대를 양손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펜대를 돌려주세요. 그러면 고정이 굉장히 잘 되고요. 자, 뒤쪽에 사말을 껴볼까요? 사말도 쏙 넣어주시고 고정해 주신 다음에 그냥 돌리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여기 밑에 된다고 생각하시고 꽉 조여주시면은 고정이 너무 잘 돼요. 이렇게 해서 펜대에 끼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범위 설정은 이 정도의 기준치로 가시나요? 자, 요것도 팁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깊이 넣지도 않고 너무 짧게 넣지도 않아요. 그냥 고정될 수 있는 정도면 돼요. 사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짧게 들어가지 않고 이 고정되는 범위에 따라서 니들의 탄성도 달라지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네네. 똑같은 중성의 니들 하나로만 사용하시는데 끝부분을 고정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탕성감 있게 사용할 수 있죠. 연성의 니들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깊이 넣으시게 되면은 강성의 느낌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거고요. 중심 정도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중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들이 꽂혀져 있는 범위에 따라서도 니들의 성질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수지기법을 하실 수 있는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니들의 각도 있잖아요. 듀얼을 세워서 꽂는지 아니면 살짝 기울이시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신다고 올려오셨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은영 원장님은 어느 정도의 각도로 하시는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부드러운 질감을 연출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듀얼 같은 경우도 조금 세워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뿌린 듯한 느낌으로 저는 연출을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하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니들을 어떤 각도로 꽂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내가 펜대를 세워서 잡느냐, 눕혀서 잡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손의 모양은 다 달라요. 각도가
가지각색이거든요. 반드시 이 각도로만 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없죠. 네. 내가 잡는데 눕혀서 잡는다. 그러면 눕혀서 잡았을 때 니들이 전체적으로 피부에 다 닿을 수 있게끔 니들 각도를 설정을 하시는 거지. 니들은 변동이 없이 그냥 꽂아놓고 펜대를 눕혀야 되네, 세워야 되네 라는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펜대를 어떻게 잡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저는 좀 세워서 잡는 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반드시 꽂혀있는 니들들이 펜대를 세우시는 분이라면 니들 끝이 피부를 찌르겠죠. 그렇죠. 장침이. 그래서 출혈이 맞아. 동반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색소에 얼룩덜룩한 점들이 그렇죠. 생길 찍히니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니들이 충분히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굳이 이 니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내가 펜대를 세워서 잡는 게 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살짝 그렇죠. 눕혀주시면 되겠죠. 네, 눕히셔서 터치를 하셔야지 전체가 다 닿는 그렇죠. 네, 부분들이 생기겠죠. 저는 눕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 펜대를 눕히면 어떻게 돼요? 앞코가 들리면서 뒤에 꺾여 있는 부분들이 피부를 찌르고 피부를 뜯게 되거나 맞죠. 네, 깎여 있는 부분들이 피부를 짓누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피부에 주입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데미지가 그런 부분. 심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니들을 세워서. 반듯하게 세워서 터치를 하셔야지 전체가 다 닿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또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음. 펜대를 되게 엄청 눕혀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 이렇게. 그럼 또 앞코가 안 닿죠. 반대쪽으로 거꾸로 눕혀서 사용하시면 전체가 다 닿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니들이 꽂혀있는 각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펜대를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이 니들이 향하게 되는 이런 각도들도 계산하에 같이 협업을 이루어서 터치를 하셔야지 니들을 이렇게 꽂았는데 펜대는 세우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터치를 했을 때 펜대를 세우는지 눕히는지 전체적으로 니들이 다 닿는지 닿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서 설정을 해주시면 더 그렇죠. 훨씬 효율적으로 시술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니들의 중앙부 전체가 피부 스킨에 고르게 닿는다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다 저렇다 할 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데모를 해보고 다른 분들 시술하는 걸 또 확인해 보면은 색소를 무자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실은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켰을 때 또 시술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색소를 묻히실 때 움푹 떠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오, 네, 섬세하게 표현이 안 되지 되겠죠. 않겠죠. 네, 중앙만 터치할 건 모르겠지만 섬세하게 그렇죠. 고르게 터치할 때는 이렇게 색소향이 많이 묻게 되면은 방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색소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옆쪽에다가 살짝 묻혀서 사용하시는 거고 너무 끝쪽만 살짝 묻히셔가지고 터치했을 때 색소가 피부에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죠? 색소는 피부에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충분하게 색소가 없으면 그냥 데미지만 주는 걸 수 있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색소를 묻혀서 사용을 하셔야지 맞는 거고 니들을 사용할 때 제가 꼭 설명을 드리는데 색소 반지에다 묻혀서 이렇게 긁어버리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파요. 니들 아파요. 니들의 간격이 아파. 일정하게 꽂혀있는 예쁜 니들인데 니들 사이에 벌어져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니들은 사이드로 이렇게 걷어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옆쪽으로 살짝 그냥 양만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색소 코팅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또 3할의 경우 볼까요? 3할 사용하실 때도 색소를 몽땅 묻히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네, 디테일한 시술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옆쪽에다가 필요한 양만 가볍게 묻히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섬세하게 표현하셔야 될 때는 조금씩만 걷어서 사용을 하시면 보다 섬세하게 터치가 가능하고 뭐 중심부 터치하실 때는 조금 많이 묻히셔도 상관은 없죠. 이것도 사용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파요, 아파. 네, 이 니들이 예쁘게 밀집형으로 컨디션이 좋게 만들어 놓은 니들인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손상을 줄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네, 니들 끝은 항상 색소 반지에다가 긁지 마시고 살짝만 건드려서 네, 색소 양만 조심스럽게 조절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피부와 그런 색소를 연결하는 이 도구를 정말로 소중하고 또 정성스레 다뤄야 되는 것 또한 저희의 또 중요한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은영 원장님의 수지 터치법, 노하우 조금만 풀어볼까요? 조금만 풀어볼까요? 네, 조금만 풀어볼까요? 네, 자, 일단 수지 같은 경우는 들어간대 그리고 안 들어간대 이런 게 확연하게 좀 나뉘면은 되게 전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섹션별로 나눠서 실은 면 맞추기 작업에 조금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로 섹션, 세로 섹션 구분을 해서 나만의 조금 더, 범위를 네, 그렇죠. 나눠서. 네, 눈으로 섹션을 나누어요. 그렇게 섹션을 나눈 다음에 1차적인 구간별 작업을 먼저 해요. 그리고 mid라인 따기도 역시 색소 커팅이 조금 포인트가 많이 되긴 하죠. 그래서 저는 라인부터 절대 따는 작업은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앙부부터 조금씩 점차 물 들어가듯이 퍼지듯이. 네, 저에게 스미듯이 그런 식으로 스며드실 것 같은데? 씁니다. 네. 원장님의 또 새로운 또 팁이 있을까요? 저는 팁들을 모두 다 방출하고 싶지만 안 돼요. 하고 맞아요. 싶지만 몇 가지만 조금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섬세한 터치를 조금 구사하는 테크니션이다 보니까 니들이나 펜대를 조금 세워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위쪽에서 가볍게 피부를 뚫고 조금씩 색소를 한 겹씩 레이어드 한다는 느낌으로 하면서 보고 닦아가면서 보고 입히는 작업을 하는 그런 그 테크닉을 구사하는 시술자고요. 일단은 니들이 피부에 닿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색소가 잘 전달이 되려면 정확한 터치로 빠른 시간 안에 색소를 주입하고 나와줘야 되는데 맞아요. 치고 빠지기. 네, 그 피부에도 밀당이 필요하거든요. 수지기법이. 그 밀당 터치라고 하죠. 모든 게 사람과 연결이 돼 있는. 그렇죠. 입담이 너무 좋으셔요. 말씀 이어서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 피부를 뚫고 빨리 색소를 넣어주고 나오는 그런 작업들이 용이하려면 피부에 니들이 닿았을 때 이 불편하지 않게끔 니들이 빨리 치고 빠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치고 빠지기. 피부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안마하듯이 터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짓누르면서. 네, 짓누르면서. 근데 닦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색소가. 당연히 피부를 뚫지 못하니까. 이런 허망한 일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대한 빨리 색소를 조금 넣어주고 타격감을 조금 살려가면서 터치를 해주시면 보다 색소 주입이 빠를 거고 만족스러운 주입 속도가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누르지 않는 그런 터치법을 조금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터치를 하셨을 때 터치의 이 보폭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1분 동안 낮은 보폭으로 섬세하게 터치하는 거랑 높은 보폭으로 터치하는 거랑 다르겠죠. 터치 그렇죠. 횟수도 다를 거고 맞아. 가속도를 받으면 앞도 조금 틀려질 수도 그렇죠. 있는 부분이고 네. 조금 낮춰서 섬세하게 터치할 수 있는 법을 조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듀얼 사용하시면서 단과반이나 원데이 같은 경우에는 수지 기법으로 고무판에다가 하나 예쁘게 해오시면 제가 뭐 피드백을 해드리겠다라고 미리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듀얼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딱 보여요. 저 듀얼로 해왔어요 라고 보이는 거죠. 그 이유는 두 줄의 듀얼의 니들을 한 방향으로만 사용을 하셨거나 꾹꾹 누르듯이 아니면 뜯듯이 터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줄자국이 보이지 않게 이거 듀얼 정말 사용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부드럽게 스머징 듯한 텍스처를 조금 표현을 하고자 하신다면 한 방향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교차해서 터치를 해주세요. 내가 첫 번째 터치는 이 방향으로 터치를 했다. 그러면 두 번째 터치는 다르게 각도를 조금 틀어서 이 선들이 교차하게끔 터치를 해주시고 닫고 나서 또 다음 터치는 또 다른 방향으로 살짝 틀어서 또 다른 선으로 표현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터치하는 이 선의 모습들이 이렇게 교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쁜 면이 그렇죠. 되는 거죠. 은은한 한 면이 되죠. 줄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면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 예쁘게 스머징 된 듯한 메이크업 받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시기에는 그 두 줄의 원리를 영리하게 잘 풀어서 교차해서 터치해 주시면 댓글에 난리가 났네요. 기찻길 나는 거. 기찻길 칙칙폭포 안 돼요. 칙칙폭포. 철도청 나왔어요. 철도청. 네. 일단은 저는 핵심 포인트는 부드러운
곡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곡률에 좀 예민한 편이에요. 우리 피부는 고무판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에는 굴곡이 있잖아요. 골격도 그렇죠. 있을 거고 플랫하게 곡률이 되어 있는 듀얼의 제품들은 터치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손에만 터치해봐도 다 느껴지실 거거든요. 양쪽 끝만 터치된 느낌이 반드시 드실 거예요. 가운데는 전체적으로 다 터치되는 게 아니라 양쪽 끝이 피부를 조금 찌른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곡률이 되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터치를 했을 때 피부가 이 정도의 경계선이다. 그러면 이 둥근 부분이 피부를 너무 누르죠. 깊숙이 찔러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데미지가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동그랗거나 너무 플랫한 제품보다는 정말 곡선이 부드러운 그런 곡률의 제품을 선호하는데 그 곡률을 그대로 구현한 게 이제 드민용의 듀얼 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듀얼의 깎임 정도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면의 중앙부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니들 길이를 짧게 만든 이유인가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감도가 조금 더 손끝으로 좀 잘 느껴지는 단침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냥 지극히 제 취향입니다. 손의 힘은 어떻다 할 정도로 힘을 빼야 될까요? 그거는 본인의 압은 본인이 알기 때문에 맞아요. 네,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힘을 주고 잡지 않을 정도? 네, 3R로 아이라이너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너무 예쁘게 잘 돼요. 너무 깊이, 너무 많이만 터치 안 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뭐라 그래요? 그 택배만 늦출 뿐. 고민은 택배를 늦출 뿐. 예쁜 시술을 늦출 뿐. 한번 써보세요. 네, 너무 네. 좋습니다. 컨디션. 네, 네. 네. 일단은 수지기법 넘버원 브랜드 펄메이트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니들뿐만 아니라 또 최적의 수지에 적합한 색소들로 또 저희들이 선보이고 있잖아요. 반응들이 또 너무 좋으셔가지고 오늘 제 드민용 니들의 개인 나방이지만 이 기회를 빌어서 또 색소 많이 사랑해주시고 하시는 분들께 또 감사의 인사를 또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해보시고 또 사랑 꼭 유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쁘게 수지하시면서 수지는 어렵다 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지 작업자분들 또는 수지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단점으로 하나 부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 그렇죠. 여러분, 시간은 단점이 아닙니다. 정성과 열정이에요. 예전에는 수지가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을 단점으로 많이들 표현하셨잖아요. 요즘은 그 시간을 단점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내 시간을 할애해서 정성껏 해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맞아요. 수지에 있어서 시간은 더 이상의 단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지 시술자분들이 인스타 피드라든지 고객님들께 설명하실 때 시간을 단점으로 표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좋은 계기로 해서 수지 시술이 늘 쉬운 수지가 되실 수 있게끔 항상 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